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8시 39분입니다. 저는 그 하루 일과가 이 청소에서 시작해서 이 청소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집 청소가 아니고 집 주위에 있는 그 도로, 그 주변 환경, 이렇게 이제 이거 방금 조금 전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좀 치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동네 청소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마대 자루가 있는데 한 말 정도 되겠네요. 올 여름에 이제 주민센터, 그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태풍이 오니까, 태풍이 오면은 요 주변에 엄청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옵니다.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거 좀 몇 장 주시면은 제가 우리 집하고 요 주변을 좀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장 얻어온 겁니다. 그때 쓰고 좀 남은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거 이렇게 도로가 깨끗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또 회사 가면 또 이제 또 청소를 합니다. 뭐 세탁도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재님께서 비제노락, 그 다음에 사천이지. 비제노락 사천, 이런 말이 있어요. 비제노락 사천, 이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비제노락 사천. 비정리 법건천, 비용지 덕운천, 뭐 이런 말은 많이 있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고, 비정리 법건천, 이제 정을 보다는 이치를 따지는 게 더 이제 낫고, 깡패들의 세계는 정입니다. 정. 형님 뭐 이래서고,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그겁니다. 형님 이래서고, 뭐 의리, 정, 이건데 정보다는 이치가 더 단계가 높아요. 비정리, 정리, 그 다음에 이치보다는 법이 더 위에가 있고, 법 위에는 이제 권리가 있죠. 권세가 더 법 위에 있습니다. 비정리 법권, 이제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권력은 또 하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비정리 법권천, 이런 말이 있고, 비용지 덕운천, 이 말도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 용감한 사람보다는 지혜스러운 사람이 더 낫고, 지혜스러운 사람보다는 이제 덕 있는 사람이 더 낫고, 덕 있는 사람보다는 운 있는 사람을 또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덕이 있어도 운 있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그리고 운이 아무리 또 있어도 이제 이것도 하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요. 그런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비제노락 사천, 비제노락 사천, 이런 말이 있어요. 총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르침이죠. 비제노락 사천. 그러니까 재주가 암만 있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즐기는 사람보다 또 못하는 거야. 그 일 자체를 즐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또 이 자체를 즐긴다 하더라도 사명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사명, 그 사명 있는 사람은 노락, 즐기는 사람보다 더 우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 있는 사람도 하늘을 이길 수는 없다. 항상 하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제노락 사천이라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더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된다고. 그렇듯이 나는 청소를 하는 것을 즐깁니다. 즐겨요. 왜냐하면은 그 청소를 하면은 첫째 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어디 가더라도 말이지,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 프런트 입구부터 지저분하고 화장실이 추잡고 들어오면은 그게 호텔이니까, 호텔도 아닌 저기 호텔에 가서 비싼 뭐 일반 여관보다는 호텔이 엄청 더 비싸잖아요. 뭐 조금 전에 보니까 사우디에서 어떤 뭐 아주 높으신 뭐 왕세자인가 뭐 그런 사람이 온다는데 롯데 호텔에 가는가 그런가 하루 숙박비가 뭐 2,200만 원이라더라고. 그런데 그런 데는 깨끗하니까 그렇잖아. 그 정도로 깨끗하니까 참 진짜 비커번쩍하게 깨끗하니까 그 정도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데 가면. 그러니까 깨끗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은 일을 하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청소를 상당히 즐깁니다. 아주 즐겨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내가 가보면은 산에 이제 산에 웃자다가 한번 가지만은 가면은 쓰레기 봉투 딱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어가지고 딱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이제 뭐 마시고 버린 그 캔 같은 거,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산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게. 기분 좋게 모처럼 산에 갔는데 막 산에 그 유리 조각 같은 게 깨진 게 있으면 누가 그 좋아하겠어요. 산이 깨끗하고 참 진짜 그 좋은 공기 마시고 그래야 뭐 등산 온 기분도 있지. 그 병 깨진 거라든지 플라스틱 뭐 또 캔 음료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내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래 보면은 그걸 상당히 즐깁니다. 내가 일이 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그 어디냐 하니까 저기 강서 수도사업소에 내가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근무를 오래 했는데 어떨 때는 또 이제 이렇게 경전철을 타고 이제 출퇴근할 때가 있어요. 꼭 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경전철도 타고 출퇴근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다 보면은 저 경전철 타면은 김해에서 보면은 김해 공항 지나서 사상역 바로 그 중간에 서부산 유통지역역이 있다고. 서부산 유통지역역 거기에 딱 내려가지고 우리 수도 사업소까지 걸어서 한 2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회사까지 한 2km까지 쭉 길가에 있는 담배꽁초를 다 주우면서 출근한다고. 출근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크느냐면은 굉장히 큽니다. 부산대학교 캠퍼스만 하다고 보면 돼요. 엄청 큽니다. 강서 수도 사업소가. 거기가 공업용수를 만들기 때문에 웬간한 유니버시티 대학교 캠퍼스만 해요. 그것을 한 바퀴 삥 돌면서 또 이렇게 또 오물지 거기 이런 게 있으면 또 죽는다고요.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담배꽁초 희한해요. 그냥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샤워하면은 한 7시 정도 된다. 그러니까 출근이 엄청 빠릅니다. 저는 그 습관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아마 새벽 한 5시 반쯤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뭐 차를 3번 타고
버스 3번 타고 이제 회사 도착하면 6시 반, 정확한 6시 반이에요. 내가 내 자가용이 있으면은 한 5시 반에 회사 도착했을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한다고. 그냥 있진 않아지.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저 강정산을 이렇게 신앙을 할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부근을 엄청 깨끗하게 했지. 우리 강서수도사업소 부근에 회사 입구 주변, 강서수도사업소 안, 그리고 서부산 유통 그 지역, 서부산 유통역에서 우리 사업소까지 가는 그 거리 주변에는 항상 깨끗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강서구청의 청소과장은 뭐하노? 이래요. 와, 이러면은, 야, 김성기 저렇게 일하는 거 보고 말이지. 와, 강서구청의 청소과장은 상도 안 주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는 이제 보다시피 아저씨 오고 동네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야기도 숱하게 듣는다고. 아저씨 오고 동네가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야, 이래. 그 이야기도 많이 듣죠. 듣고, 우리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무보수라, 무보수. 근데 이걸 즐긴다고. 재주 있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더 앞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더 낫고, 즐기는 것보다는 사명감이다 이래 있는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강서수도사업소 근무할 때 이제 저녁으로 내 강정산을 믿었을 때니까, 그때 가면 이제 우리 강정산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주변에도 보면은 식당이 있고 이래가지고 엄청 추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늘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옆에 보신탕집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야, 아저씨 오고 이 동네가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다고. 하여튼 보면은 보통 한 좌우상하로 이래가지고 한 500m 정도, 500m까지는 안 되겠네. 한 100m 정도까지는 상하 좌우로 좀 깨끗하다고 보면 돼요. 100m까지 안 되겠네. 한 4, 50m, 한 2, 30m, 3, 40m 그 정도까지는 깨끗하겠네요. 요쪽으로는 상당히 그렇게 하면 나도 기분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저씨 오고 동네가 깨끗해졌습니다. 동네가 훤합니다. 구청장은 뭐하노? 이 사람한테 상도 안 주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상 받은 적은 없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오늘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 하는데도 벌써 10분이 지나버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참, 조금 전에 구글 뉴스를 잠시 보니까 학교 선생인데, 남자 선생인가 봐요. 남자 선생이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좀 복장이 좀 불량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거 체육복을 이렇게 허리에 묶고 이제 다니니까 그렇게 좀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이 이제 남자애 주요 부분에 손이 좀 댔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학생이 스승을 고발을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물려줬다 그러는데, 2천만 원 물려주고 3개월 감봉인가 그래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어릴 때는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다고. 그런 거는 여사지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리 희한하게 돼가지고
그 성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 주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이 이제 그게 살짝 건들린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성추행으로 몰아붙이니까 이래가지고 누가 학교 선생을 하려 하겠느냐고. 이야, 물론 뭐 학교 선생님도 조금 이제 그 애들을 가르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그 잘못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너무 학생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비가 좀 와가지고 우산 가지러 왔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는 학생이 해도 너무 심한 거야. 이래가지고 누가 그 학교 선생을 하려 하겠어요. 정말 내가 참 진짜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느냐고. 이야, 이런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고 진짜. 이런 교육 환경이 이대로 갈 것 같으면 무슨 놈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느냐고. 이놈의 주입식 교육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식주 문제를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공부, 사법고시 해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자기 혼자 잘 처먹고 잘 사는 거, 조작질하고 말이지. 이런 애들이 특수부 검사가 돼가지고, 한나라에 뭐 누구 말대로 일국의 법무부 장관도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런 세상에 얼굴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말이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까만 연탄보다도 더 새까만 놈들이 지금 웃단계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 정말 진짜 이 무슨 희망이 있나?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느냐고. 이야, 나는 대통령 사람은 항상 정견을 하고 정사를 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뭐 8정도의 기본인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요즘 뭐 풍산깨 때문에 뭐 욕을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개값 한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한 1,4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모양이더라고. 1,400만 원 같으면은 뭐 내보다 상당히 많이 받지. 나도 공무원 연금을 조금 받지만은 내보다 훨씬 많잖아. 근데 거기 정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막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풍산깨 때문에 해가지고. 여기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이제 2018년도인가 그때 평양 가가지고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대통령 재직 시에 받은 선물은 대통령이 이제 기념관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법이 그런가 봐요. 이제 그런데 개를 받았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키우는 과정에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대충 사정은 대충 아는데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 싫어서 내가 말이 안 나와요. 하여튼 그거를 풍산깨를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다 하더라고. 내가 이 돈을 주고 살 수만 있으면 내가 사겠다, 이런 식이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법이 그렇지 않거든. 법은 대통령 재직 시에 받은 이제 물건은 대통령이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국가 소유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 임시로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감사원이 지금 현재 감사원하고 검찰이 이제 대통령의 수족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를 지나치게 한단 말이야, 지금. 전재희인가? 그 사람, 인권위원장인가 뭐 하는 그 사람한테도 너무 지나치게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 이것도 법에 이제 위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래서 돌려준 것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 그 법에 저촉을 받을까 싶어서 이것을 돌려준 거라고.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 윤창중 씨도 이제 그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풍산계에 얽힌 그 정확한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더라고. 욕을 심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그거는 보면은 정견을 하는 게 아니거든. 정견 바로 보고 바로 정의도 아니고 정견도 아니고 정사유도 아니고 세 개가 다 벗어났더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하면은 무조건 빨갱이, 뭐 주사파, 뭐 때려 죽일 놈, 깜빵에 가야 될 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는 진짜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 나는 그래 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민주당 편을 들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렇게 뭐 깊이 따른다거나 문발하거나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허경영 허파입니다. 허파. 일편단심 허경영이에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허경영 빼고 나면은 내한테서 허경영 빼고 나면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늘 허경영 총재님 모자를 쓰고 다니고. 뭐 당신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데 허경영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를 좋아하는 것은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좋고 예쁘면은 처갓집 가면은 처갓집 그 말뚝인가 그것만 봐도 좋다 그러잖아요. 자기 처가 예쁘게 보이면은 다 예쁘게 보인다고. 뭐 장모님도 예쁘게 보이고 뭐 처제도 예쁘게 보이고 말이지. 처형이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조카들도 다 예쁘게 보이잖아.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이 좋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희망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씨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씨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재명 씨한테 배울 점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훌륭한 점이 있고, 지금 이재명이를 지금 잡아놓으려고 검찰에서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말이지 진짜 뇌물 받지도 않았는데 엄청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언젠가는 진짜 한명숙 총리가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 그분이 책을 써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임은정 검사가 정확하게 일처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그거 막아버렸거든. 그래서 그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진짜 억울하게 형을 살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조작을 했단 말이야. 특수부 검사들 출세를 위해서는 그냥 허위 날조 조작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언젠간 터진다고.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혁명 재판소를 열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어 가지고 말이지, 나는 위정교사범입니다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뭐 변희재 씨는 한 번만 하라 그러는데 내 같은 경우는 한 10년은 해야 돼.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말이 옆으로 갔는데 아이고 참 이런 대한민국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나는 청소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나왔네. 뭐 사실상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즐겨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위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출근해 가지고 뭐 항상 오래된 습관인데 이제 내가 샤워를 하면서 이제 텔레비를 잠깐 봤다고 보니까 자기 딸이죠. 30대 딸이 자기 친어머니를 이렇게 살해를 한 거죠. 살해를 했는데 이 원인이 뭐냐 하면은 경제는 아니라고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살해해 가지고 아마 그 보험금을 바라고 그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은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살해하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살해를 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 뉴스로서 막 도배를 할 건데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요즘 큰 주요한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잠깐 보였다가 말았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거 하나만 봐도 나는 금년 2022년 3구 대선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지율이 5%가 나왔다고. 나왔는데 딱 그때부터 언론기관에서 딱 스톱을 시켜버렸다고. 그 스톱 시킨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뭐 어떤 인사라고. 허경영 더 이상 지지율에 올리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텔레비에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파묻혀 버린 거라고. 거기 그래가지고 TV 토론에 5사람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요 4사람 하는 가운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5%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나갔었으면은 당선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못했게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었던 그 어떤 인물, 이 사람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현실적으로는 그 딸이 자기 어머니를 죽였지만은 그 이면을 파보고 들어가면은 청와대에 있는 그 모인사가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왜냐?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이 됐었으면은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주고 말이지. 응? 1억 원 같으면은 자기도 받고 자기 남편도 받고 자기 어머니도 받고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 배당금 이걸 받았으면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살해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 한 거거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요. 2022년 3구 대선 이후로 이때까지 많은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뭐 죽인 것도 있고 기타 뭐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됐었으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이단 말이에요. 그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동안에 참 막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나는 3.3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으신다면은 이 세상을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교다.
다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거. 뭐야 그 관자재보살이 행심받냐 바람일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첫 귀절 아닙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받냐 바람일다 시에 깊은 그 지혜가 완성됐었을 때에 지혜가 이렇게 완성이 된단 말이야. 완성이. 오늘 내가 그 커피를 한 잔 끓여 먹는데 전기 스토브에 이제 뭐야 정수기에 있는 그 물은 보니까 물이 따끈따끈하지가 않더라고. 그냥 조금 따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맛이 없어. 그러니까 물은 막 펄펄 끓는 물에 말이지 100도씨 돼가지고 푹푹푹푹 완전히 막 완전 막 그 끓는 물에 그때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정수기에 있는 물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커피포트에다가 이제 그걸 스위치를 누르고 이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 있으니까 막 진짜 막 물이 막 진짜 막 끓더라고. 100도가 되니까 푹푹푹 하고 이제 그 꼭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기가 저절로 꺼지죠. 100도가 되니까 저절로 꺼지는데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니까 진짜 그 맛있더라고. 맛이 영 틀리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물에 미직질한 물에 커피 마시는 거하고 틀리더라고. 그렇듯이 그 물이 그냥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게 100도가 되고 퍽퍽퍽 끓는다고. 그렇듯이 깊은 지혜가 완성이 됐었을 때에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시계인 건정해 6가지 6파라밀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00점 시 베푸는 것도 100점 시 계율 지키는 것도 100점 건 부지런하는 것도 100점 일건천하 무난사라고 말이지. 정주영 회장이 늘 좋아하는 말이거든. 한결같이 부지런하면은 어려운 일이 없다 이 말이야. 회사에 무슨 아무리 막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부지런하면은 어려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하는 것도 100점 시계인 정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고 건정 시계인 건정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타일시 이게 완전 100점 딱 이렇게 딱 되면은 물로 말하면은 100도가 펄펄 끓는다 이 말이야. 그때에 조견 온 개공이단 말이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 이 5개가 개공 모두가 다 공 실체가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결과로서 어떻게 되냐면은 도일체 고익이단 말이야. 도는 걷는다는 거거든. 걷는다, 뛰어넘는다,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실체를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역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색 뭐 반야신경 뭐 늘 하던 말인데 한 번 더 해서 미안한데 그런 뜻이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자기 돈 때문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보험금 받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이런 세상. 선생이 학생의 좀 잘못을 지적하다가 손끝이 어떻게 거기에 살짝 건들린 거예요. 성추행을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소송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그런 학생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되겠느냐고. 이야, 돈이 있어가지고 견덕사이다 말이야. 결리사의 내한테 이익이 된다 할 때는 이것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 요걸 먼저 보여야 된다고.
봉급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온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익이 되겠지.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그 학생 말이야, 2천만 원 그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정신적인 뭐 피해, 정신적인 무슨 충격이 있나 살짝 건들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복장이 좀 불량하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돈 2천만 원을 벌써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럼 그 2천만 원을 어디가 쓸 거 아니냐고. 그 쓰면은 그것이 자기 앞으로 인생이 잘 되는 데 쓰겠느냐고. 공짜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제법 알아요. 그 사람들 오래 못 살고 늙어막 할 때에 병원에 돈 많이 갖다 주고 죽는 것도 내가 대충은 봤다고. 하여튼 이런 고통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 이것이 뭐냐? 그게 3.3 공약이단 말이에요. 3.3 공약이라고. 3.3 공약이 현실화될 때,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이 현실화가 되면은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단 말이야. 대동세계, 극락, 지상, 성경세계가 된다. 그 첫째가 뭐냐고. 없애야 될 것이 있다고. 없애야 될 것이 내가 볼 때는 17가지가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 12가지가 되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 12가지가 뭐냐? 첫째, 이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혼 문제라고. 그래서 결혼 공영제, 뭐 결혼 공영제 설명은 내가 생략하겠다고. 결혼 공영제, 결혼하면 1억 주는 거, 주택자금 2억 주는 거, 합해 3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결혼 공영제, 연애 공영제, 매월 20만 원의 연애 수당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결혼부를 만들어야 돼요. 남녀 결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결혼부를 만들어서 남녀 결혼은 국가가 지원을 해서 망국적 저출산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애를 놓으면 출산 수당을 줘야 된다고. 5천만 원. 그리고 애기가 10살까지는 매월 100만 원의 전업 주부 수당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출산 공영제를 해야 된다고. 세 번째, 건국수당 65세 이상은 70만 원을 더 받아야 돼요. 네 번째,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모두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받아야 돼요. 국가에서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다섯 번째, 세금 포인트 제도를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포인트가 높은 자와 기업을 국가 유공자와 국가 유공기업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섯 번째,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를 만들어야 돼요. 일곱 번째,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된다고. 0살 때부터 100살 때까지. 그래서 전국에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을 해서 식량을 1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자급자족 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서 매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5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고. 군대 가는 거, 이거는 빨리 모병제를 해야 돼요. 7번째. 보험공사를 만들어야 돼. 7, 8, 9번째지. 9번째가 보험공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가 노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뭐냐니까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기업가족협의회 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째가 안경공영제. 12번째는 황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사업, 그걸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반드시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단 말이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배당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없애야 될 것이 뭐냐? 없애야 될 것은 지자체 선거 이거 없애야지. 2번째, 정당 지원금 제도를, 정당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3번째는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앰으로써 망국적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 이 말이야. 4번째가 뭐냐?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버려야 돼요. 5번째, 정권거래소를 폐지해야 돼요. 1억 원 미만. 6번째, 지방세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해야 돼요. 그러면 300조 원이 세수가 창출이 된다고. 7번째, 자동차세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자동차에 관련된 15종류의 세금 고의서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폐지해야 돼요. 상속세 폐지하는 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수능시험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 교육혁명에서 수능시험 폐지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수능시험 폐지. 그 다음에 전국의 교도소 싹 없애버려야 돼요. 딱 한 군데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해버리면 돼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폐지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징병제 폐지하고 그건 모병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거래 허가제 폐지하고 농약공장을 폐지해야 된다고. 농약공장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서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쌍불제 폐지하고 김영란법을 폐지해버려야 되지. 그 다음에 재산 압류 강제 집행 이거 없애버려야 돼. 1억 원 미만은 말이야. 그 다음에 노조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게 17개예요. 요것이 실행이 되면은 아까 전에 말한 그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죽인다거나 학교 선생한테 자기 몸에 뭐 손끝이 조금 그 돼 있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학생은 안 논다고. 그럼 이것을 누가 현실적으로 이룩하나?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정책이지. 그래서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나는 이것이 하루바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간절히 원해요. 오늘 총재님께서
강의하시는데 말이지, 비행기 타니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전화가 안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총재님과 대화를, 전화 통화를 뭐 한 10번까지는 안 되고 한 7, 8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미안하더라고. 요즘 최근 들어서는 거의 안 하는데 한때는 이제 전화를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했었는데 그 한 것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안 해도 될 걸 했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정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맨 처음에 2016년도 3월 26일 날 가기 전에, 그 2016년도 3월 달에 그때는 통화가 잘 됐어요. 그때 아이고 총재님,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강의 들으러 가려는데 강의비가 얼마입니까? 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냥 총재님께서 그때는 강의비를 안 받고 했었을 때요. 진짜 무료였다고. 그러니까 강의비 없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 통화가 맨 처음 통화였어요. 총재님 강의비 얼마입니까? 그 강의비 없으니까 그냥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총재님하고 내가 처음 통화했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 또 했는데, 정의원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가 전화를 몇 번 해도 안 받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빨리 정의원 등록 좀 빨리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그때 누구누구 전화번호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 전화 벨도 안 돼가지고 총재님, 아이고 내가 빨리 정의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또 전화 통화도 했고. 그런데 그것은 꼭 했었어야 될 그런 전화였지. 그 뒤에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어떤 비서님을 통해서 내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고, 내가 그래서 답을 해준 적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럼 요즘은 전화를 안 하죠. 안 하는데 뭐 그래도 몇 번 전화를 내가 한 적이 있었던 데 대해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을 해요. 좀 내가라도 전화를 안 했으면 좀 나았을 건데 이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제 또 토요 강의 때 총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별을 품은 여자, 별진자죠. 진을 품은 여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어머님에 대해서 조자, 개자, 식자, 개수나무 개자죠. 그래서 그 미국 국회의사당 그 꼭대기에 보면은 그 월개수 나무를 손에 든 어떤 여인상이 있는데, 이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어머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아이고 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일반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뭐 희한한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텔레비에, 언론 방송에 계속 나와야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전에가 이제 금년 3월 9일날 그 대선에 있을 때에 내가 이제 대선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뭐 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선 운동을 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런 날에 총재님께서 KBS 나오셔가지고 한 20분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돈 많이 줬어요. 뭐 5억인가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20분간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이제 오수순하러 가보니까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보는 눈이 영 틀리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매스컴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KBS에서 한번 방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틀리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요. 그렇듯이 일반인들은요, KBS나 MBC 이 지상파 방송 또는 종방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알려져야 그때 믿는 거예요. 거기 99.99%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0.0000001%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이렇게
우호적인 분, 이런 분들은 많죠. 많은데, 그 강의를 듣고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느끼는 분은 많은데,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하늘궁,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 내가 반드시 가봐야 되겠다. 막 교통비가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든다, 1억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될 사람이지. 그것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안티가 나오니까 그것도 참 골치 아프네. 아이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총재님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우호적인 분들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찾아가서 아련하고 정회원에 등록을 하고 또 일편단심으로 주위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사람들은 0.00001%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고 말이야, 축복받고 명패도 하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오르고 말이야. 백해가 딱 다치고 말이야. 천사가 보호를 하고, 그리고 광채가 나잖아. 그게 전신갑주단 말이야. 따라해봐라고. 전신갑주가 뭐냐? 축복을 받아란 말이야. 축복을 받으면은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은총, 영성, 신앙, 사랑, 이 12가지가 동시에 와버린다 이 말이야. 따라해보라고.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은총, 영성, 사랑, 신앙, 이 12가지가 동시에 따라 붙어버리고, 거기 축복이라고. 축복, 명패, 백궁 가는 게 확정이 된다고. 명패.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오르기 시작한다고. 레벨. 그 다음 백해가 다쳐. 그 다음에 천사가 보호해. 그 다음에 막판으로 광채가 된단 말이야. 자기가 또 광채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고. 이것이 전신갑주를 잊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언제쯤 될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아직 개심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고, 그 총재님께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부산 경남공고를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산에는 20살 이전에 하루 한 몇 시간 있었어요. 그런데 경남공고를 졸업을 하려면 3년을 있어야 되잖아. 고등학교 3년간이잖아. 3년간 부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판사도 아주 때려 죽일 놈의 판사가 있어요. 검사도 때려 죽일 놈의 검사들이 있다고. 나중에 한번 보라고. 형병재판소가 열려가지고 다 진짜 악질 검사, 악질 판사들 한번 보라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변희재 씨는 서울, 부산을 목에다가 폐차를 걸고, 나는 위정교사범입니다, 나는 악질 판사입니다, 악질 검사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라는데, 나는 그 한 10년 하라 그래. 10년간 전국을 떠돌아다니게 해가지고. 변희재 씨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강한 법을 만들어버려야 된다고.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 말이야. 그래서 재심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사필 규정이고, 반드시 이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총재님께서 무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이야, 허경영 이 총재님께서 정말 죄가 없었던 분이었구나, 이것은 이제 알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 시국에 대해서는 총재님께서는 말씀을 오늘도 언급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잖아. 어? 내가 뭐 흑살이 쭉 찌고 뭐 총재님에 비하면은 먼지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내 구독자 수도 적고 이러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뭐냐? 지금 11월 30일 수요일이에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지금 내가 내가 지난 12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변희재 씨가 쓴 책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가 봐더라고. 그래가지고 테브리스의 진실을 이제 이렇게 밝히는 기자회견을 해요. 아마 그 이동환 변호사하고 변희재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겠죠. 아마 국회의사당에서 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하루바삐 내려와야 되고, 이거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이 많단 말이야 지금. 응? 하루바삐 내려와야 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못하지만 나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 내려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당구로 치면은 쓰리쿠션이야. 한동훈이를 딱 치가지고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쳐서 둘 다 항복 하야 집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버려야 하는 수가 있다고. 거기 한동훈이를 잡아야 돼. 그거는 자업자득이니까. 자기들이 행한 업은 어느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자업자득이단 말이야. 자기가 천지에 지은 죄는 한만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또한 자기가 천지에 쌓은 공도 또 자기가 받는 거라고. 자업자득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자기가 이때까지 해놓은 그게 있다고. 해놓은 행위가 업이 있다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아마 이번에 재심 결과가 무죄 판결이 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참 억울하게 형을 살았구나, 이것도 이제 밝혀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년 2022년 7월 19일하고 20일 새벽 3시까지 한남동 그 뭐 이제 고급 술집에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단 말이야 지금. 확실한데 자기는 이제 한동훈이가 자기는 거기 없었다 그랬거든. 법무부 장관직을 걸겠다 그랬다고. 그런데 김태형 그 심리학자가 우리나라에는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야 정말 저거 참 거짓말하구나 이렇게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 지혜스러운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한동훈이 야가 나이도 어리지. 나이도 이제 나이 이제 50살 같으면은 뭐 어린애잖아. 우리들이 보면 그렇지. 이 어린애가 거짓말을 하거든. 펄쩍 뛰고 이러는 것은 과잉 반응이단 말이야. 자기가 간 일이 없으면 아이고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나는 법무부 장관을 걸 테니까 말이지 당신은 뭐를 걸 테냐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벌써 심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모든 이제 증거 자료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드러난다고. 드러나게 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 그 도어 스태핑 그 출근할 때 간단하게 이제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 도어 스태핑이라나 그런 데 와가지고 가짜 유언비어 같은데 뭐 현혹되면 안 된다 뭐 그 비슷하게 이야기했거든 하고. 한동훈이는 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다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국민 여론이 안 좋잖아. 야 이게 거짓말이 싹 다 드러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은 최서원이가 이제 최순실이지. 이 사람이 그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하고 계속 만나는데 너무 끌지 마라.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달 안을 넘기지 마라. 그래서 11월 31일 오후 2시에 이거는 확정이 된 거라고. 확정이 됐어요. 왜 자꾸 끌었느냐 그러니까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게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그 동영상에 사진이 찍혔다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김학의가 인줄 아닌줄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사진이 아주 세밀하게 찍어버리면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이 또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양쪽으로 다 치버리면은 한동훈이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의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뭐 이 정권은 원래는 어떤 분이 그랬잖아. 4개월도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처음에. 근데 용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조금 오래 간다 했는데 뭐 몇 달 지금 더 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 그래요. 그때쯤 되면은 뭐 지금 국민의 심정은 윤석열도 아니고 뭐 지금 현재 여당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세게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게 뭐냐고. 그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 아니냐 말이야. 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말이야. 본신 본태양. 진짜 비가 이리 오는데 허인 폭우 성평국이라고. 이 폭우가 지금 비가 오고 있네. 에? 비가 오므로써 그 뻘구덩이 속에 있는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그 용이 말이지. 빗물에 싹 씻어 내려가 가지고 배경의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지금 된 거라고. 마침 비가 잘 오네. 배경제천 대내우고 추분조선 이 백룡이고 말이야. 허인 포구 성평국이고 필경통일 전세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의 점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구속이 될 뭐 확률이 거의 100%라고. 12월 달에 이달에는 시도를 하겠지. 다음 주에 이제 뭐 시도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국회에서 방탄을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니까 하겠지만은 12월 달에는 12월 8일 국회가 이제 그 회의가 없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거는 왜냐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안에서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과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그런 의원들이 자기들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마치 동탁이 천자가 되기를 이제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1시간 뒤에는 내가 이제 천자가 될 입장인데 여포 자기 아들이지. 야, 여포가 이제 그 여포 손에 죽잖아. 그렇듯이 내각제를 이렇게 꿈꾸었다가 뭐 내각제 말이 좀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 이래가 대통령은 술이나 범마시기 놔두고 자기들끼리 300명의 도둑놈들이 이제 이렇게 국가를 주물리는 그런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폼 잡기 일보 직전이라. 금준미주 천이여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쳐 원성고다. 이런 암행어사 출도야 할 때가 바로 이제 다 됐다 이 말이야. 그런 그 내각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득권들을 카르텔, 우리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 엄선해서 일단 1차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와 동시에 허경영 총재님의 찬란한 이 배경의 모습이 이제 펼쳐질 날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몇 년, 며칠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느끼는 감정으로 봐서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오늘도 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